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먼저 오전 현안 브리핑에 앞서서 직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 추진단 2차 회의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가져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개혁 과제로 생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히나 민생 현장에서 시급한 내용에 대한 다짐을 당부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선거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살생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대한민국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석 비서관실을 통틀어 작성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상호 간 다름의 차이를 흑백 논리인 옳고 그름으로 선을 그어 다른 의견을 내는 모두를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세월호 추모 발언을 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가 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쯤 되면 살생부입니다. 국정원이 조사하고 김기춘이 지시했으며 최순실의 감수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일입니다.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박근혜 봉건 권력은 심지어 준엄한 심판대에서도 고개 숙일 줄조차 모릅니다. 동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단죄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딱한 수준입니다.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의 수준이 정확히 그 권력의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분단위로 밝히겠다던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거짓말로 가득 찬 답변서가 다시금 국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아 재판관이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오전 9시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었는데 유독 대통령만 10시에 알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기에 여념없다는 대통령의 TV에는 국민을 들여다보는 창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행정 역시 오락가락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저와 집무실을 혼용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서가 아닙니다. 그간 몇 차례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내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혼란을 자초하고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국민 선전포고 문서입니다. 최소한 동선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답변서를 보자면 과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날 국민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그날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은 또다시 거짓을 낳습니다. 박 대통령의 새치어에서 나올 거짓말들이 또다시 어떤 거짓말을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역대 최악의 모렴치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날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은 조윤선 장관의 카톡으로 조력을 받은 청문회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아바타로 전락한 조윤선 장관, 청문회가 우습습니까? 국무위원이며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뻔뻔하게 청문회 선서마저 거부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남편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고 행동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인 남편의 조력인 만큼 일응 성공한 작전으로 보이지만 모르겠다고 연발할 거면 굳이 작전 지시를 왜 받아야 했습니까? 그 정도 판단조차 기대할 수 없던 장관이라면 먼저 장관진부터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바타 놀이하며 애써 송구하다는 표정 짓는 조윤선 장관의 연기가 가관이었습니다.
공직자, 그것도 장관이 선서조차 거부했습니다. 유능한 남편과 함께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이제 그만 국민을 괴롭히십시오. 당장 내려오십시오. 당신의 다음 행적지는 특검 수사실과 구치소뿐입니다. 다음은 차병원 제대열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입니다. 차병원 제대열 사태, 선의의 모종을 악용한 탐욕의 굴레. 어제 제대열 기증 및 보관 사업에 참여한 엄마들이 모여 영구용 제대열을 불법 유용한 차병원 그룹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당국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엄마들의 선의를 늙고 탐욕스러운 이들은 자신의 청춘을 되찾는 데 사용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선 귀한 목숨들을 살려야 할 생명줄이 VIP로 불리는 일부 권력자와 의료재벌의 탐욕에 허비된 것입니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까지 연관된 의료 스캔들조차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서둘러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차병원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와 같은 악행과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살인적인 명절 물가에 대한 입장입니다. 조상님마저 송구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명절 물가, 되풀이 정책 일관하는 무능한 정부는 진정 손 놓고 방관만 할 것입니까? 조류독감 파동으로 계란 하나 사 먹기 힘들어지더니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요동치는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살인적인 명절 물가는 살해상을 받는 조상님마저 송구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무용한 미봉책을 재탕, 삼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년에 몇 없는 온 가족이 만나는 날이지만 어렵게 모인 가족들은 웃음꽃은커녕 물가 걱정으로 울산만 짓게 될 형편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설 민생 대책이 진정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발표하신 겁니까? 무능한 것이 아니라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명절 물가 잡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그래도 하나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와 현금 24만 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온정. 올해도 어김없이 강원도 평창읍 사무소에는 이영은 씨의 낡은 트랙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싣고 온 물건은 80kg 쌀 한 가마니, 그 품에서 꺼낸 24만 원. 지난 9년 동안 이영은 씨의 따뜻한 온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빈병과 폐지를 주어 만든 쌀과 돈을 아낌없이 전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사는 게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 생각해 봅니다. 28 젊은 나이에 아사의 위기를 구해줬던 읍사무소의 보리쌀 한 마를 기억한 것입니다. 영영 잊지 못하는 이영은 씨의 한마디가 기부의 참뜻을 느끼게 합니다. 권력과 재산의 탐욕으로 부정부패를 서슴지 않는 눈먼 자들을 볼 수 없는 이영은 씨의 선행, 우리 모두를 한바구음 짓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의 선행이 국가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해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